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집 사지 말고 사전 청약하세요. 6만 채 사전 청약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사가 뜨고 있고요. 오늘 가장 핫한 뉴스인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쓰레기 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정부의 좀 그 짠한 마음, 어떻게 집값을 못 잡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삼모사 같은 그런 정책, 효과는 아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다만 뭐만 있냐면 그 심리적 안정, 사람은 심리적 안정 이런 거 주는 거, 집 사는 거 좀 딜레이 시키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빼놓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봐요. 일단 이게 왜 쓰레기 같은 정책이냐,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뭘 다 욕하고 있습니까? 일반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다 욕하고 있어요. 일반 분양하는 게, 일반 분양하는 게 뭐예요?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그 다음에 팜플렛 보여주고, 집 사라 이거잖아요. 건설회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땅만 사놓고 조감도 빼놓고 투시도 빼놓고 그림 그려놓고 집 사세요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땅값만 치렀어요. 그죠? LH가 땅값만 치렀어요. 건설회사가 땅값만 치르고 예를 들어서 SH공사가 땅값만 치르고 땅은 일단 샀잖아요. 땅은 사고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자 네 돈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다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자가 이건 엄청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그런 거죠? 후분양 하라고 그러잖아요. 후분양 뭐예요? 집 다 지어놓고 팔아라. 최소한 집을 다 짓지는 못하더라도 골조는 다 지어라. 근데 사실 골조를 지어도 그게 그 골조 지어놓고 계약하더라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골조라는 게 콘크리트, 철근하고 콘크리트만 되어지고 실질적인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70년, 80년 때는 지금도 중국 같은 데는 그러죠.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지는 그런 사례, 철근을 가닥을 빼먹고. 지금은 대한민국 아파트가 철근을 빼먹고 바닷모래를 써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는 그게 사실은 제일 또 중요해요. 어떤 유리창을 끼우고 어떤 제품을 하고 어떤 가구를 놓고. 근데 여기는 지금 사전 청약은 뭔가요? 사전 청약은 아직 땅도 안 샀어. 땅도 안 사. 그래서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을 하겠대. 무슨 이건 개 피 뜯어먹는 소리야. 여러분들한테 심리적 안정감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전 청약을 했고 당첨됐으면 심리적 안정감. 그래서 그 사전 청약을 하고 본 청약 들어가려고 하면은 본 청약은 언제 할까요? 본 청약은 여기 이제 자세한 건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본 청약은 땅을 사면은 그때 본 청약을 할 것 같아요. 땅 사고 이제 건물을 착공할 수 있던 그때 시점. 사전 청약한과 동시에 계약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받은 거 동시에 펜스 치고 텃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자세한 규정은 안 나왔는데 사전 청약은 뭐라고 그럴까? 내가 어떤 요건을 갖춰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전 청약을 한다는 것. 그것 외에는, 그 다음에 그 금액도 픽스가 되지 않겠죠? 금액이 왜 픽스가 되지 않냐? 금액을 픽스 시킬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허무맹랑한 짓이야.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땅을 안 샀기 때문에 땅을 사들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을 LH가 사들 못했어. 그 땅을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사들 못했어. 그 땅을 중흥건설이 사들 못했어. 그 땅을 삼성건설이 사들 못했어. 못했는데 아파트 분양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고 본 청약이 이루어질 때 본 청약과 동시에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할 시점에 그때 당시에 물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철근비,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비용, 그다음에 목수들 인건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양 가격이 책정될 거라면 이렇게 지금 사전 청약할 때는 뭐 저기 여기서 뭐 어떻게 발표할지는 모르지만은 보나마나 뭐다? 보나마나 분양 가격이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도 뭐냐면은 이 물건을 공급할 자가 이게 얼마에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얼마에 해야 내가 원가일지, 본인들도 원가를 모르는데 가격을 책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청약을 해놓고 본 청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 청약도 지금은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뉴스 기사에 이렇게 봐보시면 뭐 서울 이렇게 쭉 주변에 나오는데, 사전 청약 일정 추진 봐보니까 21년 7월에서 8월이래요. 지금 현재가 9월이야. 그럼 벌써 지금 11개월 전에 지금 이 뉴스를 지금 흘려보내고 있어. 정부가 얼마나 애가 탔다는 걸 알겠죠? 1년 전에 벌써 1년 전에 설레발을 까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설레발을 까고 있어. 그러니까 가장 빠르는 게 이제 일본 부지 뭐 노량진역, 뭐 안양 인덕원, 유례, 성남 복정, 남양주 진접 이게 뭐 하고 2021년도 9월 10월에 뭐 2번 지번이 뭐 있네요. 뭐 성남 낙생, 뭐 남태령 군부지, 그다음에 21년 11월 12월 뭐 3번 부지 뭐 남양수 완숙, 고양 창릉, 뭐 그다음에 2022년에는 하남 교산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만 채를 뭐 공급하겠다. 그럼 이제 대충 알겠죠? 청약 추진을 이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뭐냐면 이 지역에 3기 신도시에 있는 것을 땅을 샀어요, 못 샀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지구 단위를 개발을 하면 대부분 LH가 투입이 됩니다. LH가 투입이 돼서 개인들한테 강제로 땅을 빼앗죠. 물론 보상을 해주고 빼앗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물론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땅 지주하고 LH가 어떤 그 감정평가 기관을 동원해서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 감정원,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 주민들이 이 뭐냐면 선택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양자의 그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평균 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이제 도출해내죠. 그 와중에 주민들은 어떻게 하죠? 대체적으로 내 땅을 자기가 생각한 금액이 감정평가금이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데모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 항의도 하고 또 뭐 소송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LH가 이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데 어떻게 된다?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만약에 완강하게 거부하잖아요. 뭐 안양 간양 지역에서 만약에 완강하게 주민들이 막 거부가 심해.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된다? 빠그라질 수도 있어요. LH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안양 간양 지역은 못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강제로 해서 뺏으려고 하면 95%까지는 그 협의 매수가 돼야 되거든요. 협의 매수가 된 다음에 이제 뭐 한 5% 정도 남았을 때 95%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 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땅들이 보통 이제 대부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주들이 뭐 이렇게 가지고 온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95%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협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청약이 2년 뒤에 될지 3년 뒤에 될지 4년 뒤에 될지 5년 뒤에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땅 작업하는 데만 뭐해서 몇 년이 걸린다? 협의 매수 일단은 95%까지는 협의 매수를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뭐 한다고 해서 그 지주분들이 뭐
뭐 순순히 내놓나요? 순순히 내놓은 사람도 있고, 순순히 못 내내서 소송까지 가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주광역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칼로 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재계약, 재집행하고 뭐 이런 사례도 있고, 워낙 그 땅을 빼앗는다는 것에 대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청약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내가 지금 계약할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청약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다른 아파트를 매매를 하거나, 그다음 본청약을 하거나 이런 심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내가 뭐냐면 사전 청약이 돼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청약을 좀 하지 않겠죠. 그런 수요도 꽤 많이 나.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금액이 좀 줄겠죠. 그거를 좀 정부는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부의,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진짜 정책을 못 해가지고 요런 본인들이 매일 욕해놓고 본인들이 도리어 여론 정책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좀 짠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4년 뒤에 집 내놓는다 사전 청약 효과 있을까 이거 여기 기사도 이제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인 거 서울 예정 분량이 적다는 것. 그다음에 기다리다는 손쓸 수 없다는 불안감. 그다음에 전세값 오르는데 전세살이 얼마나 더 걱정해야 되나? 일정대로 집 지어줄 수 있을까? 이거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게 제가 말한 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로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사전 청약을 노리는 것보다 그냥 사전 청약도 하시려면 하실 건데 사전 청약 돼서 또 본 청약도 할 수 있고 다른 또 매매하실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전 청약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지 마시라 이거예요. 속된 말로 이거잖아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여자 얼굴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 얼굴 한번 안 보고 결혼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표현하는 그냥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도 사전 청약 제도가 어떤 것인가, 나는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Q&A 요 정도 정보는 그래도 한번 사전 청약이 나왔으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무주택이겠죠. 입주자 세주 가입했고 해당 지역에서 요건을 갖춰야 되고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유형으로 됐고요. 본청약 동일한 요건을 갖췄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AV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또는 소득 요건 갖추고 있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세대에 대한 가구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을 충족해야 되고 세금 잘 내야 된다 소리고요.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자 등의 3명 이상 무주택자 구성원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노부모 특별공급 65세 이렇게 갖춰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청약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본청약 사전 청약으로 그냥 끝내겠다. 이게 사전 청약 때 당첨됐는데 본청약 때 연봉이 상승돼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이제 이거죠. 사전 청약을 기준으로 하겠다. 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에 해당되는 거주 중이어야 되고 의무 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유리하게 해준 거죠. 투기과열 지구 등에 따라 의무 거주 기간, 거주 요건 등은 청약자에 달라진다.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가? 당첨되면 한 번만 한대 이런 내용 같아요. 그다음에 사전 청약 당첨자가 그 시에대해 속한 자 다른 분야에서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한 번만 주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다른 주택의 본청약 이제 사전 청약이 되고 나서 본청약 일반 청약 진짜 청약이죠. 건설회사가 이렇게 제공했을 때 신청됐거나 돼서 당첨되거나 또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사전 청약 당첨된 주택은 입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건 포기하면 되겠죠. 사전 청약을 포기하면. 그다음에
사전청약 당첨으로 이제 입주하고 하려면 다시 그 본청약 했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전청약 돼서 본청약이 될지, 이게 2년 만에 될지, 3년 만에 될지, 4년 만에 될지, 5년 만에 될지, 6년 만에 될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상해전청약 되고 거기에 있는 땅 소유자들이 아주 완강하게 데모를 하고 반대하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된다? 사업을 포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사전청약 당첨된 사람들 꽝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본청약을 다른 데 아파트 현장을 뭐 당첨됐거나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본청약을 여기 진행하려다 했다 하면 그 팔면 되겠죠? 팔면?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당첨에는 본청약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본청약 시점이 최종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대항된다. 이렇게 되실 거고, 또 다른데 그 Q&A 한번 봐보면요. 상기 신도시 사전청약 나도 가능할까? 사전청약은 한 건만 허용하고요. 다른 본청약과 중복되면 선택해야 되고요. 사전청약 때 소득 요건 충족하면 본청약이 넘어도 되고요. 우무고지 요건은 본청약 때까지 충족해야 되고요. 내년 7월부터 상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에 도전하려면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에서 일반 청약 청약에 준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다만 소득 요건이나 신원 여부 판단하는 시점에서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 시점에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된다. 또한 수도권 해당 지역에서 거주 중이면 사전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 우선순위는 높일 수 있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으로 본청약 때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상기 신도시 산역청에 대한 주요 사항을 문답 정리로 정리했다.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아까 뭐 나왔던 것과 거의 비슷해요. 사전청약에 넣은 지역에 거주지 않는 상태로 청약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넓은 범위.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우선순위로 시군군 단위 의무거주 기간 본청약 충족. 의무거주 기간은 투기과열 지구에 따라 최대 2년. 2년 정도면 뭐 할 수 있다 이런 소린 것 같아요. 자, 사전청약, 본청약 때 연봉이 이거는 사전청약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사전청약 도전할 수 있나?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얻어먹겠죠. 무주택까지 사전청약이 당첨 뒤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 보면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전청약이.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는 일반청약 재당첨을 적용받지 않지만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제 본청약 될 때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소리겠죠. 본청약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 사전청약 당첨돼서 이 지역이 정말 좋아. 그러면 이걸 하시면 되겠는데 별로야. 뭐 다른데 일반 청약 했으면 그걸로 그냥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제가 핵심 말씀 간단히 뭐 드렸었죠. 별 쌀데기 없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여기에 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 청약의 그 효과는 뭐냐면 그냥 그 시민들한테 그냥 심리적 안정감이야. 나한테 그 사전 당첨됐어. 아마 남자들도 결혼할 젊은 친구들이 여자들한테 뭐 사기치기, 뭐 사기는 아니지만, 야, 우리 결혼해서 나랑 같이 살자 했을 때 내 사전 청약 나 당첨됐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그렇게 됐을 때 뭐 젊은 친구 모르면은 나 집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 집이 있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 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큰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전 청약에 이제 혹시 나오면 일단은 뭐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긴 해보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청약이 언제 될지도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 또 사전청약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도로가 뚫렸는지 봐보세요. 일반 청약을 할 때는 거기에 도로가 뚫렸고 거기에 무슨 뭐 상가가 있고 무슨 병원이 있고 공원이 있고 여기라도 판단이 돼요. 근데 사전청약 할 때는 현장 가보세요. 다 논밭이야, 논밭, 산, 왜, 뭐, 어디가 어디인지도 몰라. 내 아파트 부지도 못 찾아. 심지어, 일반 청약 할 때, 본 청약 할 때는 내 아파트 위치 나와지고 도로는 다 뚫려져 있고, 여기가 아파트 부지 정도는 되겠구나. 저기는 공원도 좀 조성되어져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 청약 이렇게 하면은 어디라고요?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 그 아파트가 들어오를 현장에 가보면 어떻다고요? 아직 LH가 땅을 사지도 않았기 때문에 논, 밭, 하천, 강, 산 막 이렇다고요. 이해되시죠? 대충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사전 청약은 그냥 당첨되면 당첨됐는갑다 하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본 청약을 하시든지 매매로 이렇게 돌리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지, 꼬마 빌딩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웨이 판매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웨이에서 나온 정수기, 그 다음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찐득이 같은 거 제거해 드린 겁니다. 이거 다 월 단위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해 드리는 거고요. 뭐 안마의자, 그 다음 삼성전자 제품도 같이 팔고요. 연수기, 비데 이런 것도 다들 팔고 있습니다. 다 월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부동산 또 이렇게 상가 설치해 줘서 같이 좋은 제품 공급해 드리고요.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정기, 연수기 이런 것 1위 상품,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1위 상품 코웨이 정수기를 한번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